의사에게도 심지어는 묻기조차 민망했던 질문이 있으신가요? 수백만 명의 여성, 특히 50세 이상 여성들에게는 친밀감에 대한 질문이 가장 흔합니다. 오늘 저희는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를 솔직함과 공감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건강에 대해 편견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해피 시니어 라이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시니어 라이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섬세해 보이지만 이해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 부드럽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저는 이선 마일스 박사입니다. 23년간 노인 건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간단하지만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정액을 삼켜도 괜찮을까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여성들이 수년간 이런 상황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누구와도, 심지어 남편과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어떤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걸까요?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이 진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공유하려는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이해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사려 깊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섹션, 정액 삼키기, 감정보다 사실을 이해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주저하지만 한밤중에 조용히 구글에 검색해 봅니다. 정액을 삼키는 것이 안전한가요? 이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건강 상담을 할 때 특히 중년층에게 놀라울 정도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감히 속삭이듯 묻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을 느낍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털어놓으며, 나이가 들면서 집안의 화합을 위해 침실에서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차갑거나 무관심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감히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해로운 걸까요?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자를 삼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촉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남성의 오르가즘 시 분비되는 액체인 정액은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정자 자체는 그중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물, 과당, 당, 단백질, 비타민C, 아연, 그리고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과 같은 다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천연 생물학적 물질입니다. 독은 아니지만 많은 온라인 소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적의 치료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남성의 건강, 질병, 심지어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HIV, HPV, 임질,
매독과 같은 일부 성병은 남성에게 외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정액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지낸 지 몇 년 후, 그녀는 HPV 진단을 받았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배신감과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이는 정액을 삼키는 것이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두 파트너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결코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할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삼키는 것이 임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삼키면 임신이 되나요? 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절대요. 정자가 입으로 들어가면 위로 이동합니다. 위는 산성도가 매우 높아 정자가 더 이상 활동하기 훨씬 전에 파괴됩니다. 더욱이 임신이 되려면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 배란기의 난자와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정액을 삼킨다고 해서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액은 소문처럼 영양가가 있을까요? 일부 입소문에 따르면 정액을 삼키면 피부가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을 극복하고 심지어 호르몬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액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편안한 기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는 양이 충분하지 않아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정액에는 삶은 채소 육수와 비슷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아무도 정식 식사 대신 채소 육수를 마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채소 육수를 미화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은 사실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저는 감염이나 신체적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슬픔, 두려움, 혹은 수치심에 빠지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요. 다른 여성은 한숨을 쉬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싸구려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의학적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해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압박감 없이 완전히 편안하다고 느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화나게 할까봐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몸이나 사적인 주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짐이나 상처,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압박감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액을 둘러싼 오해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액은 정말 유익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오해일까요? 2부. 정액은 정말 슈퍼푸드일까? 진실. 정액을 삼키면 피부가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좋을 테니 약간의 불편함은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과학적 진실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액은 정말 유익한 걸까요? 일부에서 논의했듯이 정액은 정액의 작은 부분으로 물, 과당, 아연, 단백질, 소량의 비타민C, 효소, 그리고 옥시토신,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실제로 유익한 성분이지만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구로 흡수되었을 때 효과를 볼 만큼 충분한 양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1. 우울증과 싸우다. 사실이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두로 알려져 있으며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액에도 이러한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고 입을 통해 잘 흡수되지 않아 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합니다. 기분이나 수면을 개선하고 싶다면 따뜻한 포옹, 충분한 숙면 또는 영양가 있는 식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수면을 돕습니다.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지만 복용량이 부족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정액에는 소량의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지만 숙면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섭취하려면 정액보다 수백 배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정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수면 개선을 위해 정액을 삼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을 일찍 끄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영양 공급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정액에는 아연과 단백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단백질이 신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정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아연과 단백질의 양은 요구르트 한 스푼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합니다. 소문처럼 영양가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액 몇 방울에 의존하는 대신 생선, 계란, 녹색 채소를 곁들인 식사가 훨씬 더 풍부하고 믿을 수 있는 영양소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피부와 머릿결 대부분 과장된 소문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루머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의학 연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과 아연이 함유되어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머릿결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믿지만 피부와 머릿결은 몇 밀리리터의 정액을 통해 입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통해 체내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정액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삼키면 인후통, 복통 또는 가벼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명 연장 및 노화 방지. 이는 쥐 실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액에서 발견되는 스페르미딘이라는 화합물은 쥐를 대상으로 한 몇몇 실험실 실험에서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액 내 스페르미딘 농도는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정액을 삼키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말한다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질문해 보세요. 정액을 삼키면 수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녹차를 마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건가요? 간단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액은 밥 짓고 남은 물과 같습니다.
영양소는 있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소가 몇 가지 들어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보충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하고 편안하며 파트너와 함께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에게 좋다고 들었거나 부담감을 느끼거나 남편이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라면 설령 정액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해도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동의, 그리고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미묘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강성교는 언제 건강한가요? 그리고 언제 여성에게 부담이 될까요? 40대나 50대가 넘은 많은 여성들이 단 하나의 이유, 즉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합니다. 즐겁거나 재밌어서가 아니라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참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참아내는 행위는 여성을 자기 자신과 단절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제 커리어 동안 저는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눈을 감고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는 슬픔과 낙담에 빠져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함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육체적, 정서적 연결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한다면 진정한 정서적 연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편을 조금 기쁘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것과 강요된 것의 경계는 때로는 단 한마디나 눈빛 하나로 갈라집니다. 즐겁고 원해서 하는 거라면 건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압박감 또는 거절하기가 어색해서 하는 거라면 그럴 때마다 몸은 건강하더라도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어떤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방황하고 부끄러워하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집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마치 하인처럼 느낍니다. 아무도 감히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않았고 불쾌감을 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섹스 혹은 어떤 형태의 친밀함도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하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육체적 질병도, 감염도, 호르몬 결핍도 없지만 마음은 지쳐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눈 감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저 참고 지내는 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두 사람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만 건강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액을 삼키는 것을 선택한다면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적 사실과 단순한 소문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구강성교를 하기로 선택한다면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세요. 사랑은 희생을 의미하지도 인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 혼의 관계를 가졌거나
일부 일초제가 아니라면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B형 간염, 임질, 매독, HPV, 심지어 HIV까지 많은 질병이 구강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검진은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차단 방법을 사용하세요. 요즘에는 구강 성교 시 사용하는 얇은 콘돔이나 덴탈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돔은 입과 정액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여 질병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단순히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겹거나 불편하거나 위가 약하다면 억지로 삼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이후 신체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구강 접촉이 있었다면 희석된 소금물로 입을 부드럽게 헹구세요. 강한 구강 세정제 사용을 피하고 바로 양치질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구강 점막이 예민해져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직 깊이 사랑에 빠져 있든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든 거절할 권리는 언제나 당신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불편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파트너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당신이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왔고 지칠 때쯤이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친밀함은 서로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건강은 책임이며 감정은 경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섹스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들은 다소 예민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 어색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해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액을 삼키는 것은 괜찮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진정한 감정을 희생할 정도로 파트너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강 성교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과 관계 속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합시다.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주제가 더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해피시니어 나이프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따뜻하면서도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